안녕하세요, 시대맨입니다. 에이수스에서 나온 공룡기 중에서 가장 상위급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GT AC5300 모델이고요. 보면 안테나가 바깥쪽에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8개가 나와 있는데 안테나도 상당히 굵은 형태도 있습니다. 네, 굵은 형태도 있고 처음에 안테나를 돌려서 끼우게 됐고요. 위쪽에 사각형의 보면 통풍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모양과 약간 돌아가게끔 창문이 네모나게 있다고 치면 그걸 한 바퀴 좀씩 틀어서 무늬를 놓는 형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무늬가 좀씩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사각형의 그냥 공유기와 좀 다르게 무늬가 상당히 좀 이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공유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그 검은색으로 된 형태에 보면 이렇게 보면 약간 갈색으로 된 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상단에 이제 ROG 마크가 있고요. 이 위쪽에도 보면은 그 ROG 뭐 메인보드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되게 특이한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발열은 아무래도 조금 있네요. 이게 성능이 좀 좋은 공유기입니다. 쿼드코어 CPU가 사용되는데 클럭이 1.8GHz예요. 상당히 높은 클럭의 칩이 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동시에 많은 유저들이 동시 접속해서 사용하더라도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뒤쪽을 봐야 기능들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이쪽을 보면은 이쪽은 전원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 이제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전원 단자가 꽂혀 있고, 이쪽에 보면 USB 포트가 2개가 있고요. USB 3.0 포트가 뒤쪽에 2개, 앞쪽에 따로 있지는 않고 뒤쪽에만 2개가 있네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랜선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랜 출력하는 부분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요. 보면 상단에 1번, 2번 포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게이밍 포트로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보면 5번과 6번 포트 같은 경우에는 링크 어그리게이션을 통해서 그 2개의 라인을 묶어서 속도를 높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마 있을 텐데, 네, 이쪽에도 보면 포트가 있어서, 버튼이 있어서 LED를 끄고 켜는 버튼이 있고요. WPS 버튼, 그리고 와이파이를 끄고 켜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뭐 와이파이를 끈다거나 켠다거나, 뭐 앞에 있는 LED가 만약에 불편하다면 뭐 끌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거가 예전에 그 아마 제가 봤던 그 공유기가 거의 비슷한 공유기인데, 이 뒤집어 놓으면 이게 꼭 거미 다리 같거든요. 뒤집어 두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니는 형태처럼 그렇게 쓰는, 네, 이렇게 쓰네요. 쓰기는,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막 돌아다니는 실제 로봇이 있었거든요. 얘도 이제 그런 형태처럼 돼 있고, 아래쪽에도 보면 통풍구가 되게 넓게 열려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쵸? 통풍구가 되게 넓게 열려 있고, 아래쪽에 고무 다리가 되게 두껍습니다. 좀 두껍게 돼 있어서 바닥이랑 일부러 좀 띄워놓는 게 좋은데 자동으로 뜨게 돼 있네요. 보면 아래쪽에도 열은 좀 많이 느껴져요. 보면 아래쪽에 내부의 기판이 좀 거의 보일 정도로 구멍이 되게 많이 뚫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럭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팬이 없는 형태로 사용해야 되니까 통풍구가 위아래로 상당히 좀 넓게 열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무선 속도를 측정해 봤는데 갤럭시 노트 8 기준으로 보면은 다운로드 속도는 384, 근데 좀 잘 나올 때는 400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업로드는 한 250에서 260 정도 나오는 게 확인됩니다. 그 아무래도 그 유선 속도는 빠른데 뭐 유선 속도도 상황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벤치비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도 또 속도 측정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력 소모량은 13.45W 이 정도 되네요. 부하를 주면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은 한 14W 정도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있던 오히려 램프터 여러 개 있던 에이수스 061보다는 전력 소모량은 오히려 좀 더 낮은 형태네요. 좀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전력 소모량은 엄청 높진 않았습니다.
인텔 속도는 상당히 쾌적하네요. 뭐 당연하겠지만은 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U 플러스 1GBps 회선인데요. 뭐 인텔 속도 같은 거나 뭐 다운로드 할 때 속도 같은 경우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유선 속도 측정 결과를 보면 한 800에서 한 900 메가비피스 정도 나오고요. 다운로드 업로드 둘 다. 그리고 뭐 웹서핑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많이 빠른 편입니다. 근데 이 062를 썼을 때에 더 좋은 062 썼을 때의 성능이라면 물론 유선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유선 속도가 빠른 경우에 그 빠른 속도를 최대한 많은 장치에 속도 저하 없이 연결시켜 줄 수 있다고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실제적인 기본적인 뭐 웹서핑 속도나 뭐 뭔가 들어갔을 때 뜨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원래 원속도 원래 회선의 속도와 연관이 좀 크겠죠. 062의 설정 화면에 들어가 보면 게이트웨이 주소 입력하거나 아니면 router.asus.com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 화면 들어가 보면 그 전에도 ROG 뭐 이렇게 마크가 있는 062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형태, 062가 아니더라도 뭐 특이한 그 인터페이스나 뭐 바이오스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상당히 특이한 디자인을 주는데 이것도 이제 ROG 뭐 스러운 뭐 그런 설정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대시보드 화면인데 여기서 보면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인터넷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4나 5GHz 한 개, 두 개 채널 뭐 그에 대한 속도나 뭐 핑 편차 뭐 이런 거 갖다가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ASUS 앱을 이용하면은 앱을 통해서도 이 설정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그 약간 좀 있어 보이게 하는 디자인? 그런 식으로 해서 꾸며놨기 때문에 좀 약간 게이밍을 즐긴다거나 아니면 조금 멋있는 디자인을 좀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필할 만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게임 IPS라고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보호 이런 것도 있고요. 부모 통제 이런 것도 가능한데, 라우터 검색을 통해서, 아래쪽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하고, 이걸 통해서 지금 라우터 보안 검색을 통해서 라우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 가능하고요.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포트를 열었을 때 이제 그게 좀 위험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막으라고 뜨겠죠. 부모 통제를 통해서 앱 필터링이나 아니면 시간 예약을 통해서 특정 시간에는 이제 못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요. 게임 부스트를 통해서 그 여러 개의 이렇게 단말기나 장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어느 장치의 속도를 더 높일 것인지 순서를 우선순위 같은 걸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게임할 때 예를 들면 뭐 한두 명 정도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속도가 느려지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거나 아니면 원래 회선 속도가 워낙 느리다면은 더 빨리 게임을 하거나 끊어지면 안 되는 사용자에게는 뭐 아주 빠른 속도 제공하고 나머지는 속도 좀 느리더라도 그냥 천천히 접속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QoS도 설정 가능하고요. 웹 기록을 통해서는 이건 설정해야 되는데 웹 기록 통해서는 어느 사이트에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 기록이 쭉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만약에 뭐 이 공유기를 통해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 기록을 좀 알고 싶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원래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WTF 패스트라고 해서 그 특정 서버에 뭐 접속을 좀 빠르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것도 이 061을 구매하면 이제 이 유료 서비스인데 이걸 그냥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임 프로필 해서 이것도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뭐 이게 설정하거나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게임 레이더 이거 이제 특정 서버에 각 나라마다 있는 그 서버에 핑 상태 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와이파이 레이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와이파이 뭐 사이트 조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이것도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무선 채널 통계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 따로 볼 수 있는 화면들인데 여기서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VPN과 관련된 부분과 트래픽 분석기 이것도 이전에 있던 기능이긴 합니다. 이게 ASUS 061 중에 대부분 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데 트래픽을 어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앱이 많이 사용됐는지 그런 거를 보여줍니다.
네, 이런 거 볼 수 있고, 트래픽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떤 PC에서, 예를 들면 유선, 그리고 랜 1, 랜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본딩된 랜 1인가 랜 2, 뭐, 무선, 두 개 채널,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트래픽을 사용했는지를 실시간으로 그래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쓸만한 게, 예를 들면은 서버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거를 뭐 어떤 사람이 관리한다거나 했을 때, 이 실시간 모니터 띄워놓으면 그대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용하게 관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맵이고, 이거 무선, 그리고 게스트 네트워크. 게스트 네트워크는 설정을 해놓는 게 좋을 때가 언제냐면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손님이 놀러 왔을 때 집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의 암호를 알려주기가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면은 내가 쓰는 암호를 알려주는 것도 좀 꺼림칙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암호를 바꿔놓고 또 알려주고 하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만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암호를 미리 정해놓고 그거를 오픈시켜 놓으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네트워크가 분리를 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랜 설정이 있고요. 여기서도 IPTV나 뭐 이런 설정들이 있네요. IPTV나 라우트, DHCP 설정이랑 스위치 컨트롤러. 여기 보면은 뭐 채널 본딩 하는 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링크 어그리게이션 그런 거 설정이 있고요. WAN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듀얼 WA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에서의 그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것과 또 그리고 또 집에 들어오는 회선을 두 개 다 연결시켜서 만약에 둘 중에 한 개가 죽으면 살아있는 인터넷 라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뭐 전송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에 뭐 두 개 이상의 랜이 뭐 들어온다면 그런 걸 연결시킬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확실히 061 쓰다 보면은 느끼게 되는 건데, 기능이 너무 많아서 설정이 막 되게 많구나 그런 생각 갖게 되는데, 근데 이런 메뉴들을 되게 이미지와 그리고 뭐 설명 글 이런 걸 이용해서 상당히 좀 있어 보이게 잘 배치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메뉴 디자인은 상당히 잘한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방화벽 설정도 있고, 관리해 보면 뭐 시스템이나 펌웨어 업그레이드, 뭐 설정 업로드나 저장 백 복원 이런 게 가능하고, 피드백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걸 적어서 제안도 가능하고요. 시스템 로그를 통해서 시스템 로그를 볼 수가 있고, 네트워크 도구를 통해서 뭐 지금 상태, 이거는 사실 직접 해도 상관없는데 그런 거 설정 가능하고, 그리고 스마트 연결 규칙이라고 해서 그 예를 들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2.4GHz, 5GHz를 갖다 사용자가 선택해서 원래 접속을 해야 되는데 062가 자동으로 선택해서 연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설정 가능한데, 그거를 위한 규칙 같은 거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호일 때는 여기 붙고 어느 정도 신호일 때는 이쪽 붙고 뭐 그런 거 갖다가 지금 여기서 아주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해요. 이거는 사실 그 일반 사용자는 쓸 일 없긴 한데, 만약에 그 예를 들면 집이 너무 넓거나 막 예를 들면 이런 061을 두세 대 연결시켜야 될 정도로 집이 넓거나 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로 신호가 너무 세면 문제가 됩니다. 그 겹치는 공간에 이쪽 붙기도 애매하고 저쪽 붙기도 애매하고 이쪽 끊어지고 이쪽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신호들의 세기, 규칙 같은 걸 정할 때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을 확실히 보니까 되게 잘 돼 있고 잘 배치가 잘 돼 있고 디자인도 상당히 멋지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UI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ASUS 061 쓰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 부분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배틀그라운드를 해보고 있는데요. 뭐 게임 성능은 컴퓨터 성능과 연관이 있겠지만 실제 게임을 보면은 네트워크 속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원래 있던 네트워크 성능을 잘 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같은 회선에 만약 여러 명이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한다면은 그 속도를 잘 나눠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 062 같은 경우에는 게이밍 모드 같은 거, 게이밍 뭐 포트를 뭐 따로 제공해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끊기지 않고 게임을 연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속도 느리면은 사실 더 중요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ASUS 06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리뷰는 글 리뷰로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